이영자 서경대 석좌 교수 DJ의 처조카입니다. 즉 이희호 여사의 조카죠. 자, 그런데 이 이영자 교수가 오늘 조선일보 오피니언란에 햇볕 정책은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제목으로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자, 북한이 5번째 핵실험에 성공했고 우리는 속수무책이고 북한의 핵 앞에서 정치권은 국론 분열상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과 여야당 대표들이 머리를 모았지만 입장 차이가 확인됐을 뿐이다. 자, 이대로라면 광화문 한복판에 핵폭탄이 터지고 수백만 원의 희생자가 나와도 정치권은 내탓만 할 거고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군은 북한의 보복 조치도 제대로 하지 못할 거다. 미국은 무장하지 않은 폭격기를 보내 에어쇼나 거고 괌으로 돌아갈 거다. 북한은 자신들이 모르는 일이라고 오리발을 내밀 거고 북핵을 대미 협상용이라고 선전하는 종북 좌파들은 미국 CIA 업무라고 주장할 거다. 중국은 주중 북한 대사를 불러 항의하겠지만 북중 무역은 계속될 거다. 야당은 햇볕 정책을 버린 결과라고 할 것이고 북한에 특사를 보내라고 정부를 압박할 거다. 다른 야당은 남아도는 쌀을 굶주린 북한에 보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하자고 할 거다. 여당은 주먹을 쥐고 흔들면서 북한 타도를 외칠 것이고 핵무장을 하자고 할 거고 미국은 핵무장을 반대할 거다. 자, 이게 지금 한국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가 설사 북한의 핵에 의해서 한 방을 맞더라도 이 짓이 벌어질 거라는 실상을 리얼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DJ의 유훈인 햇볕 정책이 북핵 앞에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든다. 햇볕 정책을 금과 옥조로 받아들이는 호남 민심을 얻으려는 어떤 야당도 즉 더민주와 국민의당을 이야기를 하겠죠. DJ의 유훈에 역행할 수 없다. 호남 지지를 잃는 야당은 자기 대권의 희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진보 좌파 20%를 확보한 더민주당은 수도권과 호남인 20%의 인심을 얻어야 40% 표밭이 확보되고 중도 우파 20%를 얻었다고 믿는 국민의당 역시 호남 지지가 자기 대선 승리의 필수적인 조건이라서 두 야당은 DJ에 당운을 걸고 중생 경쟁을 하는 거다. 유훈 정치에서는 작은 타협도 용서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김정일이 장남 김정남 대신에 김정은을 후계자로 삼은 것도 북남 무력 통일이라는 김일성의 유훈을 가장 잘 지킬 거라 해서 아들 중에 이 호전적인 애를 선택한 거죠. 자, 김일성의 북남 무력 통일이라는 유훈과 DJ의 햇볕 정책이라는 유훈이 한반도를 아마겟돈의 시발지로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DJ는 94년 5월 12일 당시 미국과 북한의 핵 문제가 극대화되어서 이렇게 터지던 시점입니다. 1차 핵위기라고 부르던 시점이죠. 그래서 미국이 영변에 있는 북한의 원자로를 폭격하겠다 했을 때 DJ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배를 채워줘야 되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는 것은 미국과 대화를 하기 위한 거고 일본의 핵무장을 두려워하는 중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절대적으로 반대할 거다 했고 DJ에 설득된 클린턴 정부는 DJ의 제안대로 지미 카트를 북한에 보내어 김일성과 협상하도록 했고 그해 북한과 제네바 합의를 도출했고 그리고 YS가 김일성을 만나기로 됐다가 김일성이 죽는 바람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DJ는 햇볕 정책을 반신반의하는 미국을 향해 내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북한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단지 북한의 진정한 의도를 시험해 봐야 된다. 한번 믿어보자 라고 이야기했는데 믿는 도끼의 발등이 찍혔죠. 자, 이쯤 된다고 하면 이제 야당은 DJ가 다 옳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미 2000년에요. 새천년 민주당의 당무위원, 아마 당무위원 중에서 제가 제일 어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당은 대통령이 한마디만 하면 올마이티 하다라고, 전지전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떠한 반대 의견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 대통령의 아들들의 잡음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 않는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눈치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세상에 올마이티한 게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야당에 못 견디고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는 야당이 DJ의 햇볕 정책을 갖다가 고수하는 한은 내년 대선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여기에는 새누리당이나 여당이 최소한의 상식을 갖춰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죠. 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5번이나 핵을 실험해서 이제는 소형화, 경량화, 표준화, 규격화해서 장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SLBM, 아주 그냥 단거리 미사일 어디든 자유자재로 발사할 수 있을 단계에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요, 북한이 신형 위성 로켓 엔진 시험에 대성공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정지위성 운반 로켓용 엔진 분출 실험을 실시했고요. 조선중앙통신을 비롯한 관영 매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신형 정지위성 운반 로켓용 대출력 발동기 엔진 지상 분출 시험에 대성공을 했다. 이러면서 김정은 동지가 서해 위성 발사장을 찾아 시험을 지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10월 10일 날 노동당 창당 기념일을 전후해서 북한이 KN-08이라고 부르는 보다 성능이 개선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엔진 시험이, 위성 로켓 엔진 시험이 성공했다는 것은 이 출력이나 정확도가 훨씬 더 개선되었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은 우주 개발, 이용, 운운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주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닐 거라는 것은 삼척 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자기 국민들도 못 먹여 살리는 인간들이 뭔 우주를 개발합니까? 자, 그래서 이런 로켓 엔진 시험 성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위성을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을 발사하겠다라는 발언으로 이제 이렇게 짐작되는데요. 북한이 일찌감치 5차 핵실험을 해서 어느 정도 이 핵의 소형화, 경량화, 표준화, 규격화된 이 핵 탄두 실험, 즉 실제로 미사일에 올리는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서 실험에 성공했다면 적어도 이 북한이 550kg 그리고 지름 80cm 이하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 새 엔진을 단 ICBM에 달아서 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미국까지 안정적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린다면 이제 모든 것은 끝나는 겁니다. 자, 지난 2월에 발사한 광명성 2호 KN-08은 27톤 노동미사일 엔진 4개를 묶었는데요. 북한의 주장대로 일본의 엔진은 80톤의 추력 엔진을 개발했다면 일단 성공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추진체에 80톤 엔진 4개를 묶으면 미국 본토까지는 충분히 날아갈 수 있는 ICBM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하는 언론은요, 시험을 통해 추진력을 비롯한 발동기들의 기술적 지표들이 예정값에 정확히 도달했고, 즉 목표치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작업 전 기간 모든 계통들의 특성값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즉 그러니까 이런 어떤 출력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수치들이 검증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미국은 북한을 선제 공격하자고 뻥치는 파들과 북한과 협상을 하자라는 합리적인 척하는 미국 내 이 진보파들의 싸움이 시작이 될 겁니다. 자, 점점 한국은 불리해져 가고 있습니다. 맨날 북한이 실험하고 나면 이제 예전에는 과소평가하던 한국의 군도요, 이제 북한의 위협을 이제 인정하고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대응이 되죠. 합참은 20일 북한이 신형 정지위성 운반 로켓용 엔진 분출 시험을 실시했다고 밝힌 데 대해 북한이 ICBM에 사용할 수 있는 고출력 신형 엔진을 성능 시험한 것으로 평가하는데, 자,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북한이 발표한 내용이 그대로 맞다면 출력이 매우 향상된 걸로 볼 수 있고, 과연 10월 10일 날
제대로 된 ICBM을 발사할지 한번 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양상에서 햇볕 정책 이야기 좀 그만하고요. 햇볕 정책은 모든 것을 상대의 악당의 선의를 믿고 성선설에 기반해서 좋게 해석하려고 했던 거다라고 좋게 생각해 줄 거니까요. 이제 햇볕 정책을 야당은 폐기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놈의 햇볕 정책 하면서 그 DJ의 유운을 떠안고 가다가요. 계속 평생 야당 꼬라지 하고 싶으십니까? 근데 야당 하는 거는 좋아요. 문제는 뭔가 하면 국가 안보에 지속적인 방해를 해 가고 있다는 것과 한국의 절반쯤 되는 야당이나 그를 지지하는 국민 또 거기에 진보 좌파 종북들이 이 짓거리를 계속해 간다면 언젠가는 제가 봤을 때 한국은 안보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야당이요. 햇볕 정책을 믿느냐 안 믿느냐고 제가 만약에 새누리당의 당대표라면 과거 DJ 정권 때 잘못했던 우리가 뭐 협조하지 않았던 부분을 사과하고 어쩌고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에 사과하고 이딴 소리를 하지 않고요. 야당이 아직도 햇볕 정책이 옳다고 생각하느냐고 정면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참, 저는 이 한국에 정권 교체가 있다면 야당이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한국의 여당과 보수 세력이 지지리도 못나고 무능해서 정권 교체가 된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